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 자판 배열은 키보드를 두 부분으로 나눠 좌측에는 자음, 우측에는 모음을 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한글을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배열은 한글 타자기에서 유래됐습니다. 한글 컴퓨터 키보드의 전신이자 한글 기계화의 효시인 한글 타자기. 이것은 미국에서 상용화된 영문 타자기에 한글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 한정된 수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같은 표음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로마자 타자기 자판에 적용하기 쉬운 특성을 갖습니다. 한편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한자로 타자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고안된 것이 부수를 조합하여 한자를 찍는 독특한 기계였습니다. 일본 또한 한자 약 2,000자를 원통형으로 배열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글자를 찾아 용지에 찍는 형태로 타자기를 제작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로마자 타자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글 타자기도 상용화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표음 문자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모아쓰기 방식과 세로쓰기, 그리고 한자 병용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해방 이후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이 자리 잡으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두 가지 타자기가 개발됐는데요. 한국인 최초의 안과학 의학 박사 공병우 박사에 의해 개발된 세벌식 타자기. 이것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한글 창제 원리에 맞는 간단한 자판 배열로 빠른 타자 속도를 자랑합니다. 공병우 타자기는 1965년까지 무려 약 3만 대가 팔릴 정도로 한글 타자기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글자의 모양이 가지런하지 않고 나중에 받침을 임의로 첨삭해 변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와 같이 가지런한 글꼴이 필요한 문서 작성에 사용하기 좋았던 것이 5벌씩 타자기였습니다. 이처럼 초성자 2벌, 중성자 2벌, 종성자 1벌로 글자를 만들어내는 구조다 보니 타자 속도가 다소 느려도 글자는 반듯하고 예뻤습니다. 이에 두 타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양한 자판 배열의 타자기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정병우 씨의 쌍초점 타자기가 대법원장상을 산업화 시대로 한글 타자기 수요가 급증한 1960년대엔 시판 타자기가 무려 13종이나 됐습니다. 과유불급, 타자기들이 서로 호환성이 없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9년 정부가 나서 4벌씩 자판을 표준으로 확정합니다. 초성, 종성 자음이 1벌씩, 모음이 2벌인 4벌씩. 5벌씩보다 네모꼴 글자를 빨리 칠 수 있지만 3벌씩과 5벌씩의 단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자기 표준 자판 확정 이후에도 논의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마침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1983년 타자기용 4벌씩 표준 자판을 폐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키보드의 한글 자판인 2벌씩 자판을 새 표준 자판으로 공표합니다. 수많은 발명가, 한글학자들의 치열했던 한글 타자기 개발 과정. 이러한 숨은 역사가 있었기에 한글 기계화가 가능했고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한글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됐습니다.